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이미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 상태라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채권 금리 급등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리스 우려감, 그리고 간밤에는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의 증시 고평가 언급까지 여러 가지 악재를 안고 출발한 오늘 국내 증시였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종가상으로 2100을 지켜줬던 코스피가 오늘은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2070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낙폭 회복까지 보여주면서 현재는 2093 부근까지는 낙폭을 줄여놨고요. 코스닥도 상승 전환에 성공한 상황인데요.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대응하기 어려워질수록 멘토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오늘도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종목만 추천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멘토부터 소개하죠. 초세추종 매매 기법의 달인이자 상승 모멘텀 발굴의 대가 최영동 멘토, 오늘 도움 주실 멘토입니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부터 잠깐 나눠볼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오늘 동반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시장의 매력이 좀 떨어진 것인지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중장적인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여전히 매력도는 높다라고 네. 판단이 들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들은 아무래도 일단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해외 네. 쪽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권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권 진행되고 있고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시기상 조정으로 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정확하게 너무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리기가 네.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밤에 있었던 옐런 의장의 고평가 논란. 네. 이 부분들을 좀 조금은 좀 아쉬운 구간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최근 유럽 시장에서 불고 있는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심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오늘 밑꼬리가 달려가지고 좋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네. 중장기적으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제 앨런 회장이 얘기를 했던 주가 고평가는 주가가 빠지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이게 현 시점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석 달 전에 나왔었던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그렉시트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드라기 총재가 시장에다가 던진 화두 자체는 우리는 시장이 그리스가 만약에 그렉시트로 빠져버렸을 때 우리는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현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원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차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저점이 어디서 잡힐까? 저점 구간이 어딜까? 맞아요.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에 대한 개념보다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사시는 게 정확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또 열립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미 드라기 총재가 얘기하기 전에 각 국가들, 각 유로존을 구성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그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을 또 오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는 목요일, 오늘자도 마찬가지겠죠. 내일자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보다는 오히려 횡보될 수 있는 구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주말에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월요일 날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봤을 때 여전히 국내 증시의 매력도는 충분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 밑꼬리에 너무 흥분해서 좋아하시기보다는 좀 길게 바닥을 찾는데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긴 시각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포트폴리오 열어보죠.
네,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아쉬워요. 동성제약이 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8%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마이너스 0.8%로 방향을 좀 바꿨고요. 엔터주 웰메드에당은요. 손실폭을 조금 더 크게 늘려서 4% 손실. 두산 인프라코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조금 부진합니다. 5.4%. 아프리카 TV 지난주에 받았던 종목이었는데요. 너무 아쉽죠? 손절가 벌써 터치했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응하시는 분들도 아쉬움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부터 AS를 받아볼게요. 예. 어제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포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예,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전 종목 다 일단은 마이너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 시간부로 좀 보시게 되면은 동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플러스 2%로 더 진입을 했기 때문에 또 수익 네.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프리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손절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4.31%의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반등은 사실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밑꼬리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저희가 1시 반에 책정했던 예,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예, 좀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일단은 어제자에 이미 손절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네. 뭐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룰은 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어제자에 손절가 터치를 했고요. 오늘 자의 반등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낙폭 과대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프리카 TV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내용들로 봤을 때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화두로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을 했었던 상승 추세겠죠. 상승 추세로 돌아오는 흐름들이 좀 돌아오게 되면은요. 제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서 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가꾸어 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예.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뭐 오늘자에 대한 밑꼬리보다 금요일자에 대한 횡보 구간들 그리고 월요일자에 대한 바닥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자 같은 경우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자의 기술적인 반등이 됐든 장대 양봉이 됐든 네. 일단은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AS 받아보죠. 어떤 종목 받아볼까요? 예, 일단은 뭐 동성제약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제자에 급락이 나왔어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다 빠지다 보니까 일단 이 종목도 마이너스 8%대의 급락이 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빠졌어야 됐는데 오늘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플러스 2.40%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 동성제약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변함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앞서서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이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지만 사실은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5월 15일 날 실적 발표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에 대한 실적 개념까지도 일정을 한번 잡아본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네. 저희가 뭐 매수가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한번 또 다시 한번 2차 수익을 한번 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이겠죠. 예, 세 번째 종목 웰메이드 예당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도 일단은 뭐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장이 설령 하방으로 움직였을 때 내수 성격에 대한 종목군들을 일단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시장 하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지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네, 수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마이너스 4.4%인데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라인 자체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지켜줬어야 되는 저가 부근을 상당히 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지금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뭐라고 될까요? 하방으로 흘러가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하락함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동반 증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안 좋은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으로 흐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어나질 않아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저점 자체만 정확하게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의 새로운 진출 기회가 이 주가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대로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두산인프라코어. 예, 일단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겠죠. 자,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지켜줬다. 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마이너스 지금 5.4% 정도, 그러니까 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두산인프라코가 가지고 있는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 현재 지금 보시는 종목군들의 대다수가 주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거기서 스탑이 걸리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제가 분명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지가 된 상황에서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들 그리고 이제
이제 IPO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작용을 시켜버린다 하게 되면 대형주가 마이너스 4% 5%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동성은 거의 네. 제로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보유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동 멘토님의 종목들 모두가 시장 변동성 대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AS를 모두 맞춰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최영동 멘토가 오늘 들고 오신 세일즈 종목은요. IT 부품사 블루콤입니다. 네, 블루콤 하면 이 휴대폰, 그 진동 모터도 만들고요. 예, 리니어 진동 모터도 예. 만들고요. 주력 제품은 이 블루투스 헤드셋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 길게 주셔도 괜찮아요. 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그 블루투스 헤드셋과 리니어 모터, 그 휴대폰 네.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네. 이 회사를 제조를 하는 회사고요. 어제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를 평가는 했는데요. 좋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블루콤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높았었던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충족을 못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정 수준의 성장성을 보여준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네.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마이너스 0.35%지만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으로 우리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액과 영업 이익률이 좀 나와 있고요. 예. 2015년도 1쿼터, 1분기죠.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43과 영업이익률이 기존의 영업이익률보다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영업이익률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예측치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블루투스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성장이 다 마감을 했었고요. 네. 시장을 마감을 하고 새로운 성장 시장들을 찾아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앞서 2014년도에 보여줬던 성장세들은 사실은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급격한 성장세는 그렇죠. 앞으로 나타나기 힘든 예,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의 블루콤이 가지고 있었던 독보적인 지위들을 여타 다른 경쟁 업체들이 좀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네. 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가죠? P로 들어가는 거겠죠. 가격으로. 가격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매출액만이 증가가 시켜주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2쿼터, 3쿼터, 4쿼터에 대한 매출액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예상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맞춰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바닥을 확인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장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여드렸던 매출액과 블루투스 헤드셋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네. 이제 리니어 진동 모터,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피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블루투스 얘기들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고요. 그렇다고 되면 표면적으로는 다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사실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뭐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액은 변화가 상당히 높고요.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올라주는 게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정말 급등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네. 올해 예상 이익률 한 12% 정도 나오던데. 예, 근데 이제 다른 좋더라고요. 부품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낮은 부분인가요? 예,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배당이죠. 배당.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배당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배당 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배당이 계속 꾸준히 성장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 상장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작년도 2014년도까지의 배당 성향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30%에 육박을 합니다. 예. 그럼 이거를 실질 수익률을 환산을 하게 되면 4에서 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저금리 되면 시대에 예, 그렇습니다. 매력도 충분하죠. 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기타 IT 종목군들이 성장성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성 플러스 배당 매력까지. 예, 있습니다.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가지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계속 이제 앵커님하고 저하고 블루투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 기업이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휴대폰 부품. 예, 진동 모터. 네. 예, 진동 모터가 중국 쪽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이커 자체가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애플 쪽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메리트를 많이 느끼는데 네. 최근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중국 쪽 맞아요. 중저가 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사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액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서부터 꾸준하게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올해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저가 부품도 저가 부품이겠지만 네.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중국산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블루콤이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의 매출액 그리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매출 정체가 있었던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수요까지 진행이 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시장에서 좋은 의미로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블루투스 헤드셋 하면은 예. 바로 확 와닿겠지만 예. 상당 부분 블루투스 헤드셋이 뭘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일단 제품을 한번 볼까요? 아마 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귀에, 착용도 이렇게 귀에 이렇게 꽂고 예, 다니시잖아요. 착용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네. 보편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제품이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 뭐 음악을 들으시거나 뭐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쓰실 때 이어폰을 꼽지 않습니까? 네, 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으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무선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좀 점유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 이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지금은 워치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새롭게 웨어러블에 대한 기기들이 상당히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동사 블루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블루투스 헤드셋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 어떻게 진출을 해 있나요? 예, 일단은 좀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역별 출하량 비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북미 시장에서 79%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중국 시장은 아직 없습니다. 리니어 진동이고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자, 한국 시장이 12%, 그리고 서유럽 쪽에서 7%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타란이 지금 3%거든요. 네. 상당히 미미하죠. 예. 근데 앞으로 시장의 수요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시장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테일한 좀 정밀한 기계를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조금 우리나라 부족하겠죠. 기업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되면 블루콤이 그동안에 진동 모터를 통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블루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까지 맞춰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얼마에 사야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예. 가격 전략 자, 들어보죠. 일단은 제가 오전장에 이 종목을 딱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이 시점에서 사야 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제가 13,500원 정도였는데 네. 지금 시장이 반등과 동시에 이 종목도 꾸준히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4,20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가격대에 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14,000원대 전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네, 매수가 정정을 14,000원 해서요. 전후? 예, 14,000원 전후로 정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과정에 이러한 이제 삼각 수렴형에서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000원대까지입니다. 여기가 무슨 점이냐면요. 기존의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매물대가 많이 쌓였던 구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점에 찍혀 있는 가격대죠. 그러면 주가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매물대에 맞게 되면 일정 수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목표가로서 수익 관점으로 17,000원대까지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입니다. 12,500원 네. 제시해드리면서 블루콤 오늘의 종목 세일즈였습니다. 네. 오늘의 셀즈 종목 블루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블루콤 매수 가격은 14,000원 전후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이 17,000원 1차적인 목표 가격입니다. 손절 라인은 12,5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멘토님 오늘 공개 방송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5월 7일입니다. 오늘 밤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증권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뭐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 공개 방송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